어머나 여러분, 오늘도 오색당을 찾아주셨네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할머니가 준비한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예요. 6, 70대 노부부에게 약방에 없는 특효약이 될 이야기니 귀 기울여 들어보시겠어요? 할머니가 한 노총각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바보 양반이 최고의 밤의 활력을 잃어버린 그 충격적인 순간부터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총각은 그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얼굴에 윤기가 돌고 힘이 넘치고 동네 사람들이 무슨 좋은 약 먹었냐며 난리가 났었지요. 밤마다 누군가 그를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온몸을 주물러 줬거든. 그게 바로 산삼녹용보다 귀한 진짜 밤의 보약이었다는 걸 그 양반은 몰랐지요. 할머니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도 우렁각시가 있는데 왜 모르는 걸까요? 왜 매일 밤 혼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 밤 할머니가 알려드릴게요. 사라진 우렁각시를 다시 부르는 3가지 비법을. 그리고 밤 기운을 살리는 진짜 보약이 뭔지도. 어떠세요? 궁금하시지요? 아이고, 그런데 요즘 60 넘은 양반들 보면 말이에요. 딱 옛날 노총각이랑 똑같다니까. 어떤 게 똑같냐고요? 낮엔 힘이 넘치는데 밤의 외로움에 끙끙 앓는 것이 말이요. 낮에 밭일할 땐 멀쩡하다가 밤에 방문 앞에만 서면 기운이 쭉 빠지는 거지. 쯧쯧쯧. 할머니가 많이 봐왔어요. 평생 함께한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도 밤만 되면 혼자인 것처럼 외로운 양반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로운 설렘이 필요한 거예요. 신선함이 필요한 거지. 할머니가 약방에서 40년 넘게 일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양반은 말이에요. 마누라랑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밤에 손 한 번 안 잡아본다고 하더라고요. 30년을. 세상에 30년 동안 손 한 번 안 잡고 어떻게 부부로 사냐고요. 그러니까 밤이 재미없는 거지. 밤이 재미없으니까 낮에도 활력이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아요? 같은 사람, 같은 방, 같은 잠자리가 반복되다 보면 말이에요. 어느새 마음도 몸도 무뎌지는 거지요. 신혼 때 그 두근거림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등 돌리고 자는 거예요. 등 돌리고 자면서 무슨 정이 쌓이겠어요? 무슨 밤 기운이 생기겠어요? 애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할머니 약방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을 가진 분이 정말 많아요. 입으론 차마 말 못하고 그냥 기운이 없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렇게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자세히 물어보면 결국 다 똑같은 문제예요. 밤의 외로움, 마누라랑 손 한 번 안 잡고 말 한마디 안 나누고 그냥 불 끄고 자는 게 전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총각이 되는 거예요. 마누라가 있어도 노총각, 몸은 옆에 있는데 마음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으니 이게 노총각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이에요. 밤마다 혼자서 외로움에 떨던 한 노총각이 우연히 신비한 항아리를 얻어 밤마다 우렁각시의 도움을 받았다는 아주 야릇하고 신비한 이야기예요. 야릇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호호, 여러분은 다 어른이시니까 아시잖아요. 밤에 일어나는 그 일 말이에요. 우렁각시가 단순히 밥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밥도 해줬지만 더 중요한 건 6, 70대 부부에게 꼭 필요한 밤기운 보약을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야기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분도 우리 집에도 우렁각시가 필요하구나 하실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에도 우렁각시가 있었구나. 내가 몰라봤구나 하실 거예요. 특히 밤기운 보약이라는 게 뭔지 아시게 될 거고요. 할머니가 장담하는데 이 60, 70대 밤기운 보약이 무슨 녹용이나 산삼보다 100배, 1000배 효과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오늘의 오색당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옛적에 말이에요. 한양에서 이틀 길 떨어진 산골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노총각이 살았어요. 나이는 35. 요즘으로 치면 한창 때인데 그 시절엔 노총각 소리를 듣는 나이였지요. 김서방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하고 논에 물을 대고 산에 나무도 하러 다녔어요. 일손 하나는 동네에서 소문났지요. 김서방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또 있나? 하루에 밭에 두렁을 가는 힘이 대단해.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가를 못 갔어요. 어머나, 왜였을까요?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초가집이지만 단정했고 밭도 제법 있었어요.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보기에 괜찮은 편이었지요. 문제는 성격이었어요. 김서방이 너무 말이 없고 무뚝뚝했어요. 동네 처녀들이 웃으며 말을 걸어도 김서방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중매쟁이 할멈이 색시감을 데리고 와도 김서방은 얼굴만 붉히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저 양반은 나무 같아.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맞아. 여자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저렇게 무뚝뚝한데. 중매쟁이들이 김서방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말이 없으면 색시를 구하기 어려운 게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서방은 35이 되도록 혼자 살았어요. 낮에는 밭일하느라 바쁘니까 외로운 줄 모르지만 밤만 되면 달랐어요. 해가 지고 저녁밥을 혼자 지어 먹고 빈 방에 불을 켜면 그때부터 김서방의 한숨이 시작됐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여러분 아시지요? 밤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외로운지 말이에요. 낮에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해가 중천에 뜨고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지요. 그런데 밤은 달라요. 밤은 길어요. 끝없이 길어요.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몰라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 벌레 소리만 들리고 방 안에서는 자기 숨소리밖에 안 들려요. 마누라가 있어도 혼자 자는 기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외로울 수도 있지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마음은 천리 만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차라리 혼자인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김서방은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잠을 청했어요. 추운 겨울밤에는 이불 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김서방이 아무리 이불을 둘둘 말아도 체온이 퍼지질 않았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자면 체온이 서로 전해져서 따뜻한데 혼자 자면 이불 속이 계속 차가워요. 이게 얼마나 외로운지 할머니가 다 알아요. 여름밤엔 또 여름밤대로 외로웠어요. 더우니까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데 모기가 윙윙거리며 달려들어요. 모기장을 쳐도 들어와요. 부채질을 해도 더워요. 옆에 색시가 있으면 서로 부채질을 해주잖아요. 더우시오? 괜찮소.
이런 말도 나누고요. 그런데 혼자면 그냥 더운 채로 잠들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은 동네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수군덕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김서방은 평생 혼자 살겠네. 저렇게 무뚝뚝하니 누가 좋아하겠어. 맞아. 장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 아니겠어. 일부러 혼자 사는 거지. 우리 집 둘째 딸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저 양반은 안 되겠어. 김서방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한테 나쁜 짓도 안 하는데. 김서방은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더 외로워지고 더 한숨만 나왔어요.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어요. 김서방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혼자 외로워하고 어떤 날은 밤에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가 달을 봤어요.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그 밝은 달빛 아래서도 김서방은 외로웠어요. 저 달 속에 개수나무가 있고 옥토끼가 방아를 찢는다는데 그 옥토끼도 혼자일까 아니면 짝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했어요. 그만큼 외로웠던 거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김서방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봄날이었어요. 김서방이 밭하려고 쟁기를 끌고 가는데 땅속에서 뭔가 딱딱한 게 걸렸어요. 이게 뭔가? 김서방이 삽으로 파보니 옛날 항아리가 하나 나왔어요.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닦아보니 참 신기하게 생긴 항아리였어요. 크기는 두 손으로 안을 만한 정도. 색깔은 푸른빛이 도는 백자였고요. 무늬가 아주 특이했어요. 용 한 마리가 항아리를 휘감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그 용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이런 항아리는 처음 보는데 김서방이 항아리를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입구가 좁고 배가 불룩한 게 물을 담기에 딱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항아리가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도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흙에 묻힌 도자기는 금이 가거나 깨지기 쉬운데 이 항아리는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조심해야 해요. 땅 속에서 나온 물건 중에는 신령한 것도 있거든요. 김서방도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혹시 이게 무덤에서 나온 건 아닐까? 누가 일부러 묻어놓은 건 아닐까? 하지만 밭 한가운데서 나왔으니 무덤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옛날에 누가 전쟁이나 도둑을 피해 숨겨놓았다가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뭐, 버리기도 아까운데 집에 가져가자. 김서방이 항아리를 씻어서 집에 가져왔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정성껏 닦았더니 푸른 빛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햇빛에 비추니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이야, 참 예쁘네. 김서방이 항아리를 방 한 구석에 놓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김서방이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항아리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거예요. 달빛인가 싶어서 창문을 봤는데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어요. 뭐지? 김서방이 벌떡 일어나 항아리를 봤어요. 항아리에 용 무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용이 숨을 쉬는 것처럼 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했어요. 무섭지요? 할머니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소름이 돋아요. 김서방은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서 항아리를 만져봤어요. 따뜻했어요. 차가운 도자기인데 따뜻한 거예요.
마치 사람의 체온처럼 따스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따뜻함이 기분 좋았다는 거예요. 무섭긴 했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어요. 김서방이 항아리를 품에 안았어요. 신기하게도 항아리를 안고 있으니 외롭지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김서방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항아리를 베개 옆에 두고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김서방에게 말했어요.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항아리에 갇힌 우렁이의 혼이에요. 당신의 외로움을 알기에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김서방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도와주시려고요? 여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세요. 제 정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밤에 절 보려고 하지 마세요.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여인이 사라지고 김서방이 잠에서 깼어요. 아침이었어요. 꿈이었나? 김서방이 일어나 보니 항아리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방 안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어머나, 여러분, 뭐가 달라졌을까요? 방 안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이 개켜져 있고, 방바닥도 깨끗이 쓸려 있었어요. 심지어 부엌에 가보니 아침밥까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김서방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 혼자 잤는데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걸까요? 그때 김서방은 꿈속의 여인이 생각났어요. 혹시 그 우렁각시가 정말로 나타난 걸까요? 그날부터 신기한 일이 계속됐어요. 김서방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방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밥도 지어져 있고 빨래도 되어 있고 심지어 김서방의 낡은 옷도 기워져 있었어요. 처음엔 꿈인가 싶었지만 날이 갈수록 확실해졌어요. 누군가 밤마다 김서방을 돌봐주고 있다는 게요. 동네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챘어요. 김서방,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집안도 깨끗하고 옷도 깨끗하고 혹시 색시 얻었어? 김서방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항아리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우렁각시 얘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아니요, 그냥 부지런히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요. 김서방은 얼버무리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밤의 변화였지요. 밤이 되면 김서방은 항아리를 베개 옆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불 속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옆에 누워 있는 것처럼 포근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김서방이 반쯤 잠든 상태였는데 누군가 자기 등을 쓰다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사람 손이야. 김서방은 눈을 뜨고 싶었지만 약속이 생각났어요. 밤에 우렁각시를 보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김서방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손길이 김서방의 어깨를, 등을, 팔을 천천히 주무르는 거예요. 아, 김서방은 신음이 나올 뻔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렁각시의 손길은 정말 신비했어요.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풀어주는 거예요.
낮에 밭이라면서 뭉친 어깨, 쟁기 끌면서 긴장된 허리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안마가 아니었어요. 우렁각 씨의 손길에는 따뜻한 기운이 있었어요. 그 기운이 김서방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마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것처럼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따뜻함이 단순히 몸만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까지 편안해졌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외로움, 슬픔, 그런 것들이 다 녹아내렸어요. 김서방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사랑받는 기분이구나. 평생 혼자 살면서 김서방은 이런 느낌을 잊고 살았어요. 누군가 자기를 돌봐준다는 것, 누군가 자기를 아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따뜻한 건지 몰랐어요. 그날 밤 우렁각 씨는 김서방의 등을 한참 동안 주물러 줬어요. 어깨에서 시작해서 등을 따라 내려오고 허리까지.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손이 움직였어요. 김서방은 그 손길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그리고 나서 우렁각 씨가 김서방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편히 주무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김서방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서방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날 밤 잠이 얼마나 편했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김서방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의 밤기운 보약이에요. 녹용도 아니고 산삼도 아니고 그저 따뜻한 손길 하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최고의 보약인 거예요. 그날부터 밤마다 우렁각 씨가 나타나서 김서방을 돌봐줬어요. 매일 밤이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날은 발을 주물러 줬어요. 김서방이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오면 발이 퉁퉁 부었거든요. 우렁각 씨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게 하고 천천히 주물러 줬어요. 먼저 발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눌러줬어요. 그리고 발바닥을 천천히 문지르고 발목을 돌려주고 종아리까지 쓰다듬어 줬어요. 아이고, 시원해. 김서방은 감탄했어요. 발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온몸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머리를 빗겨줬어요. 부드러운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빗질을 하는데 김서방은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해주던 기억이 났거든요. 기분 좋으세요? 우렁각 씨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김서방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어요. 눈을 뜨고 싶었지만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렁각 씨는 단순히 몸만 돌본 게 아니었어요. 마음도 돌봐줬어요. 김서방이 낮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밤에 우렁각 씨가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한숨을 많이 쉬시네요. 아, 오늘 밭에서 돌부리를 건드려서 쟁기가 부러졌어요. 새로 사려면 돈이 드는데 김서방이 걱정을 털어놓으면 우렁각 씨가 위로해줬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부지런하시니까 곧 다시 살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김서방의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 한마디에 김서방의 걱정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자기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김서방은 그때 알았어요. 어떤 날은 우렁각 씨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주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가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멜로디가 귀에 맴돌았어요. 김서방은 그 노래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그 노래가 들렸어요. 마치 자장가 같았어요. 또 어떤 날은 우렁각시가 김서방의 품에 안겼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김서방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김서방은 숨을 죽였어요. 너무 놀라서요. 하지만 우렁각시의 체온이 느껴지니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당신 곁에 있으니 제가 행복해요. 우렁각시가 속삭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서방은 깨달았어요. 행복이란 게 이렇게 단순한 거구나. 누군가 옆에 있어 주는 것,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게 전부구나. 그날부터 김서방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낮에도 기운이 넘쳤어요. 전에는 밭두 두렁 가는 게 고작이었는데, 이제는 새 두렁, 내 두렁도 문제 없었어요. 힘이 솟구쳤거든요. 김서방, 요즘 완전히 달라졌네. 무슨 약 먹었어? 얼굴에 윤기가 돌고, 목소리도 힘차고. 색시라도 생겼나?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김서방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김서방의 얼굴에서 주름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울을 보니 이마에 깊은 주름이 옅어지고 눈가의 잔주름도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게 내 얼굴이 맞나? 김서방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35의 얼굴이 아니라 마치 25 청년의 얼굴 같았어요. 머리카락도 달라졌어요. 희끗희끗하던 머리카락이 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변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검은 머리카락이 늘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더욱 수군댔어요. 저게 정말 김서방 맞아.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혹시 도사라도 만난 거 아냐? 불로초라도 먹은 거 아냐?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김서방의 마음이었어요. 전에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김서방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지요? 김할멈, 오늘 장에 가세요? 제가 짐 들어드릴까요? 아이고, 저게 정말 김서방이야? 말도 많이 하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김서방의 얼굴에 웃음이 늘었어요. 전에는 1년 내내 무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맨날 웃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맨날 웃어?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김서방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밤마다 우렁각시가 돌봐주니까 낮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밤기운 보약의 효과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부부의 밤기운 보약이에요. 약방에서 파는 그 어떤 약도 이런 효과는 없어요. 사람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말 한마디, 믿어준다는 그 한마디. 이게 최고의 밤기운 보약이에요. 할머니가 약방에서 40년 넘게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약방에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병 때문만은 아니에요. 외로움 때문이에요. 할머니, 요즘 기운이 없어요. 할머니, 밤에 잠이 안 와요. 할머니,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외롭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걱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약을 지어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줘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등을 토닥여주기도 해요. 그러면 약도 안 먹었는데 벌써 나은 것 같다고 하세요.
그게 바로 밤기운 보약이에요. 사람의 온기가 약이 되는 거예요. 김서방도 그렇게 변했어요. 우렁각 씨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은 동네 잔치가 있었어요. 김서방이 그 잔치에 갔는데 처녀들이 김서방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양반 누구야? 처음 보는데. 아니, 저 사람이 김서방이래. 거짓말. 김서방은 늙고 무뚝뚝한 사람인데 저렇게 젊고 잘생긴 사람이? 처녀들이 수군댔어요. 심지어 중매쟁이 할멈이 김서방에게 다가왔어요. 김서방, 혹시 장가갈 생각 있소? 좋은 처녀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전에는 김서방을 꺼리던 중매쟁이가 이제는 먼저 다가온 거예요. 하지만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제 마음에 둔 사람이 있어요. 김서방의 마음 속에는 우렁각 씨밖에 없었어요. 밤마다 자기를 돌봐주는 그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김서방은 날이 갈수록 행복해졌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김서방은 날이 갈수록 행복해졌어요. 밤마다 우렁각 씨가 함께 있어주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서방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우렁각 씨는 어떻게 생겼을까? 목소리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얼굴은 어떨까? 매일 밤 우렁각 씨의 손길을 느끼고 목소리를 듣지만 얼굴은 본 적이 없었어요. 약속 때문이에요. 처음엔 참을 수 있었어요. 우렁각 씨가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증이 커졌어요. 딱 한 번만 봐도 될까? 몰래 슬쩍만 봐도 될까? 김서방은 갈등했어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우렁각 씨가 사라질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에이구, 이 바보 양반아, 왜 보려고 해?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김서방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평소보다 일찍 우렁각 씨가 나타났어요. 김서방의 등을 주물러 주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번 봐볼까? 살짝만, 정말 살짝만. 김서방의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우렁각 씨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면서도 자꾸 얼굴이 궁금했어요. 마침 그날 밤은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서 방 안이 환했어요. 지금이 기회야. 달빛이 있으니까 볼 수 있을 거야. 김서방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봤어요. 어머나. 우렁각 씨는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 마치 선녀 같았어요.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하면서도 아름다웠고 눈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김서방은 숨이 막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렁각 씨가 김서방의 시선을 느낀 거예요. 아, 우렁각 씨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셨군요. 제 얼굴을. 김서방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미안합니다. 그냥 너무 궁금해서. 우렁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밤에 절 보지 않겠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눈을 감을게요. 김서방이 황급히 눈을 감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렁각 씨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약속이 깨졌으니까요.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김서방이 우렁각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휘젓기만 했어요. 우렁각 씨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어요. 잊지 마세요. 우렁각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필요한 건 저 같은 신비한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 사람을 돌봐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당신을 돌봐줄 거예요. 우렁각 씨가 사라졌어요. 방 안에는 항아리만 남았어요. 김서방이 항아리를 집어들었지만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도자기일 뿐이었어요. 우렁각 씨가 떠난 후 김서방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방은 정돈되어 있지 않았어요. 밥도 지어져 있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밤에 우렁각 씨의 따뜻한 손길이 없었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김서방은 후회했어요. 왜 봤을까? 그냥 눈 감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밤마다 김서방은 항아리를 안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항아리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어요. 돌아와 주세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김서방은 매일 밤 기도했지만 우렁각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김서방이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이 비를 피하려고 서둘러 걷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김서방이 가까이 가보니 한 아낙네가 비에 젖은 채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옷이 다 젖어서 떨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김서방이 물었지만 아낙네는 대답이 없었어요.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김서방의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도와줄까? 예전에 김서방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김서방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서방은 변했어요. 우렁각 씨가 자기를 돌봐준 그 따뜻함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우렁각 씨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어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 사람을 돌봐주세요. 일단 제 집으로 가시지요. 비를 피하셔야 해요. 김서방이 아낙네를 업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 아낙네는 나이가 좀 있었어요. 40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옷은 낡았어요. 어디선가 먼 길을 온 것 같았어요. 김서방이 따뜻한 물을 끓여서 드렸어요. 그리고 마른 옷도 찾아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낙네가 겨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비가 그치면 가세요. 그런데 비가 그치질 않았어요. 밤새 억수같이 퍼부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마당에 있는 헛간에서 잘게요. 김서방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결국 아낙네가 방에서 자고 김서방이 헛간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이 일어나 보니 아낙네가 아침밥을 지어 놓았어요. 어제 신세를 졌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요. 아낙네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김서방은 깜짝 놀랐어요. 우렁각 씨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가 밥을 해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서방이 진심으로 감사하며 밥을 먹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어요. 아낙네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낙네가 김서방의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김서방과 아낙네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남쪽 마을에서 왔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다가 친척집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당신은요? 저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장가를 못 갔거든요. 어머, 왜요?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아낙네의 말에 김서방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김서방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우렁각 씨의 말이 생각났어요. 당신이 필요한 건 저 같은 신비한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아, 김서방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우렁각 씨가 왜 떠났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이 아낙네에게 물었어요. 혹시 여기 더 머무실 생각 없으세요? 아낙네가 놀라서 김서방을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와 함께 사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혼자고 아주머니도 혼자시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지 않을까요? 김서방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낙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렇게 김서방과 아낙네는 부부가 됐어요. 처음엔 서먹했어요. 서로 조심스러웠고요. 하지만 김서방은 우렁각 씨에게 배운 걸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제 할머니가 알려드릴게요. 김서방이 우렁각 씨에게 배운 그리고 할머니가 40년 동안 약방에서 터득한 3가지 비법을요. 첫째, 손을 잡으세요. 김서방은 매일 밤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 때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아내도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당신 손이 따뜻해서요. 김서방이 수줍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손 한 번 안 잡아도 괜찮아요. 오늘 밤부터 잡으면 돼요. 할머니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70대 할아버지였는데 할머니랑 40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손 한 번 안 잡아봤다고. 할머니가 오늘 밤부터 손 잡아보세요 했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할머니, 신기해요. 손만 잡았는데 마누라가 웃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에요. 그분 말씀이 손을 잡으니까 마누라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대요. 이렇게 부드러운 줄 몰랐대요. 여러분, 손을 잡으세요. 그 거친 손, 주름진 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렁각시예요. 둘째, 등을 주물러 주세요. 김서방은 매일 밤 아내의 등을 주물러 줬어요. 우렁각시가 해줬던 것처럼요. 오늘 힘들었지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김서방이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허리를 눌러줬어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어깨에서 시작하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어깨를 천천히 누르세요. 원을 그리듯이요. 그리고 등을 따라 내려오세요. 척추 양옆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주세요. 허리까지 내려왔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할머니가 만난 또 다른 분은요. 65세 할머니였어요. 밤마다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잔대요.
할아버지한테 좀 주물러 달라고 하세요. 할머니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40년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부탁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먼저 하세요. 할아버지 등 좀 주물러 드리세요. 일주일 후에 오셨는데 깜짝 놀라셨대요. 자기가 할아버지 등을 주물러 줬더니 다음 날 할아버지가 먼저 자기 등을 주물러 주더래요.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할머니. 우리 영감이 내 등을 만진 게 그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여러분, 등을 주물러 주세요. 그 마사지 하나가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밤 기운 보약이에요. 셋째, 다정한 말을 하세요. 김서방은 매일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수고했소. 당신 덕분에 행복하오. 고맙소. 이런 말 한마디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면 돼요. 할머니가 만난 분 중에는요, 5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이고, 할머니.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에요.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여보, 고맙소. 이 한마디만. 그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말했대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보, 고맙소.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영감, 오늘 술 먹었어. 5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니까 놀란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대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 말을 하세요. 고맙소, 사랑하오, 당신 덕분에 행복하오. 이 말 한마디가 최고의 밤 기운 보약이에요. 김서방과 아내는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밤 손을 잡고 등을 주물러주고 다정한 말을 나누며.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도 김서방을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밤에 김서방의 발을 주물러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다정한 말을 건넸어요. 당신, 오늘 참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돌보며 살았어요. 우렁각 씨가 가르쳐준 대로요. 어느 날 밤, 김서방이 아내와 함께 누워있는데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그 달빛 속에서 김서방은 우렁각 씨의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우렁각 씨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김서방은 알았어요. 우렁각 씨가 축복해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우렁각 씨는 항아리 속에 있던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거였다는 걸. 자, 여러분. 이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여러분 옆에도 우렁각 씨가 있지 않나요? 평생 함께 산 마누라,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우렁각 씨예요. 그런데 왜 몰라봤을까요? 왜 매일 밤 혼자라고 생각했을까요? 할머니가 알려드렸잖아요. 사라진 우렁각 씨를 다시 부르는 3가지 비법을요. 첫째, 손을 잡으세요. 오늘 밤부터 마누라 손을 잡으세요. 30년 동안 안 잡았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잡으면 돼요. 그 따뜻한 손, 거친 손, 주름진 손을 꼭 잡으세요. 그 손길 하나가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밤 기운 보약이에요. 둘째, 등을 주물러 주세요. 마누라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어요. 그 등을 주물러 주세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등을 주무르며 전해지는 온기가 바로 부부의 진짜 밤 기운 보약이에요. 셋째, 다정한 말을 하세요. 오늘 수고했소. 당신 덕분에 행복하오. 고맙소. 이런 말 한마디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면 돼요.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최고의 밤 기운 보약이에요. 이 세 가지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이 다시 우렁각시가 될 거예요. 밤마다 두 분이 서로를 돌보고 따뜻하게 해주고 사랑을 나누면 그게 바로 최고의 밤 기운 보약이에요. 녹용도 필요 없고 산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아껴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밤 기운 보약이에요.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손 잡고 등 주물러주고 다정한 말 하나 건네보세요. 그러면 30년 동안 등 돌리고 자던 부부도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외롭던 밤이 따뜻한 밤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우리 집에도 우렁각시가 있었구나.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오늘 할머니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밤 꼭 실천해 보세요. 약속하세요? 할머니가 장담하는데 일주일만 하면 달라집니다. 한 달 하면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밤 숙제 꼭 하시고 달콤한 밤 되세요. 다음 이야기로 오색당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